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 내일 백악관 회동에서 이민 빅딜이 이루어질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회의에선 오는 22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추가 연장해서 2주 동안 시간을 번 후에 연간 예산안과 드리머 보호 법안을 놓고 담판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올 연말 긴급 현안들인 연방 예산안과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사이의 백악관 회동에서 빅딜을 시도하게 되지만 막판까지 성패 여부가 안개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차례 무산됐다가 다시 여는 백악관 회동에 앞서 민주당의 요구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이민 빅딜이 전격 타결될지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방정부 폐쇄가 이번 주말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이 상당한 범죄까지 가져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드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카 해결책인 드림 법안을 연방 예산안에 부착시켜 동시 가결시키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시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즉각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폐쇄를 말하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상할 의지를 갖고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의회에서는 현재 임시 예산안이 8일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22일까지 제출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가 연장해 보름간의 시간을 벌고 연방 예산안과 드리머 보호안을 넣고 담판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쟁점으로 연방 예산안과 드림 법안을 부착시키려는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해 분리 처리로 기울고 있어 예산안부터 먼저 가결한 다음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성사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드림 법안에 어떠한 이민 조치들을 부착시킬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체인 이민 폐지 등 합법 이민 축소를 뒤로 미루는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 이민 빅딜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좋은 다카 해결책과 좋은 국경안전 조치에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드림 법안의 첨단 장비 확충과 국경 순찰대 증원 등과 같은 국경안전 강화 조치만 담으려 할 경우 이민 빅딜이 가능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오늘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캘리포니아주의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수년 동안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던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앞으로 2년 동안은 주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제리 니켈스버그 디렉터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됐던 비즈니스, 과학, 기술, 정보 서비스 분야가 성장 둔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니켈스버그는 내년 캘리포니아주 고용시장은 1.5%, 2019년에는 1.1%의 성장을, 임금 상승은 내년엔 3.1%, 2019년엔 3.6%의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범죄율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LA 카운티의 범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형사법 센터가 조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범죄율은 5% 감소했지만 LA 카운티의 경우는 오히려 5%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재산 범죄는 6%, 폭력 범죄는 2% 정도 감소한 반면 LA 카운티의 경우 재산 범죄 4%, 폭력 범죄는 8% 정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LA시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습니다. LA시는 강도와 살인 등 강력 범죄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폭력 범죄가 27%나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롱비치는 14.5%, 토렌스는 9.2%, 버뱅크는 6.1%, 랭캐스터시는 5.7%의 범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타임이 올해 인물에 미투 캠페인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뽑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민정 기자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인물 타임 커버지에 5명의 여성이 실렸습니다.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는 여성들의 눈빛에는 카리스마와 당당함이 실려 있습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바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선정됐습니다. 에드워드 펜센털 타임 편집장은 올해의 인물 선정 배경에 대해 다른 수백 명의 여성과 남성이 침묵을 깬 행동이 1960년대 이후 우리 문화의 가장 빠른 변화 중 하나를 촉발했다고 말합니다. 이번 타임지 표지에는 영화배우 애슐리 주드와 알리사 밀라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날 2017 자원봉사자상 시상식에서 푸틴은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6일 니즈니 노브고로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푸틴은 근로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대선은 내년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거운동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겨울나라의 요정들과 왕처럼 보이는 이들은 겨울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야쿠트 지역의 오미야콘 마을입니다. 오미야콘 주민들은 일명 추위의 왕의 집으로 초대됐습니다. 의식의 주인공은 러시아에서 겨울의 추위를 가져온다는 전설을 가진 추위의 왕 또는 겨울의 황소라고 불리는 시베리아인들의 산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도 불리는 오미야콘 주민들은 이날 기온이 섭씨 56도에 도달해 겨울이 도착했음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